자, 이번에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입니다. 자,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여러분 주로 어떤 환자? 담배를 그냥 아주 좋아하는 A형가들 있죠. 그런 사람들한테 많은 거고, 나타나는 증상도 뭐가 나타날 것 같아? 만성 폐쇄성 폐질환. 말에서 느껴지죠? 호흡이 엄청 힘들 것 같지 않아? 호흡이 엄청 힘들고요. 가래도 엄청나게 많아. 그게 만성 폐쇄성 폐질환인데, 이때 가래가 많기 때문에 가래가 잘 나오려면 어떻게 해준다? 습도를 줘야 돼요. 가습기를 대든 또는 물을 많이 주든 가습을 해야 돼. 그럼 가습을 하는 이유가 뭐다라고요? 자, 적으셔야죠. 객담 배출을 촉진하기 위해서. 객담을 빨리 빼내기 위해서. 그 다음에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제가 조심하실 게 산소를 많이 준다 적게 준다? 적게 준다 그랬죠. 그래서 저농도 적으셔야 되겠죠. 저농도 산소를 투여한다. 그리고 이 사람은 호흡곤란이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에 당연하지 않나? 자세는 어떤 자세? 반자위. 자세는 반자위로 취해주고, 그리고 이 사람은 적은 양의 산소로 저농도로 살아가야 된댔죠. 그래서 호흡법도 가르치자 그랬어요. 그럼 이때 호흡은 어떻게 한다고요? 코로 들여 마시고, 코로 들여 마셔. 코로 들여 마시고, 숨을 내쉬는 걸 뭐라 그래요? 호기라고 하죠. 숨을 내쉴 때는 어떡하죠? 입술을 오므리고 길게 내쉰다 하는 겁니다. 되셨습니까? 자, 코로 들여 마시고 호기 시 입술을 오므리고 길게 숨을 내쉬는 것. 그게 만성 폐쇄성 폐질환 호흡법이라고 했습니다. 그럼 이 사람이 어느 정도인지 폐기능을 보기 위해서 폐기능 검사를 한번 해볼까요? 자, 그러면 폐기능 검사할 때 금식합니까? 안 합니까? 금식 안 해. 폐기능 검사 금식 안 해. 심전도 금식 안 해. 흉부 엑스레이 금식 안 해. CBC 검사 금식 안 해. 그죠? 이런 거 금식 안 한다 그랬어요.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만 하면 되냐면요. 폐기능을 볼 건데 정확한 실체를 파악해야 되겠죠.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니까 혹시 검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관지, 확장제 이런 걸 먼저 복용했다고 생각해봐요. 그럼 이런 게 들어가면 폐기능이 볼 때 정확하게 못 보겠죠. 약 때문에 이런 건지 뭐 원래가 이 정도인지. 그래서 기관지, 확장제는 가면 안 돼. 그 다음에 흡연 이런 것도 하지 마. 그 말입니다. 그리고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치료제 어떤 거 쓸까요? 기관지가 막 좁아들 거예요. 그래서 숨쉬기가 너무 힘들 거예요. 그래서 기관지를 넓혀줄게요. 기관지 확장제 어떤 거 있어요? 기관지 확장제 하면 아미노필린, 요양병원 같은 데서 많이 쓰겠죠? 아미노필린. 또 그거 말고 또 뭐 있습니까? 급성으로 빨리 효과 있는 거 에피네프린 이라는 거 있죠. 또 어떤 거 있었습니까? 살부타몰이라고 해서 벤토린이라는 흡입하는 거, 흡입제, 그죠? 그런 것 등이 전부 다 기관지 확장제입니다. 그리고 가래가 엄청나게 많다 그랬잖아. 그럼 가래를 없애는 약을 뭐라고 할까요? 거담제를 복용하고, 그리고 이런 환자는 호흡기 쪽에 문제이기 때문에요. 감기 같은 거 걸리면 이 가지고 있는 기저질환이 증상이 더 악화될 수 있어. 그래서 독감 예방접종을 하자라고 했습니다. 되시겠습니까? 보실 것. 자, 그 다음에 이번에는 기관지 천식이라는 겁니다. 자, 기관지 천식은 증상이 호흡곤란 나타날 거예요. 호흡이 힘들 거고요. 그 다음에 숨을 내쉴 때 있죠. 호기 시에 어떤 소리가 난다? 안에 막 내한테 안 맞는 게 들어와서요. 막 분비물이 막 나면서 숨구멍이 좁아져서 숨을 쉴 때마다 색색거리는 소리가 나. 숨을 내쉴 때마다 색색거리는 소리. 그 소리를 뭐라고 한다? 천명음이라고 합니다. 이게 들렸다 하면은 뭐라고요? 천식이에요. 그래서 호기시 천명음 하면은 천식의 특징입니다. 그럼 천식은 어떻게 치료합니까? 외우지 말고 여러분, 천식은 그쪽에 기관지에 두드러기가 나서요 구멍이 막 좁아진 거거든요. 그럼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? 기관지 확장제 써야 되겠죠. 아미노필린이라는 거 쓰겠죠. 그리고 이 사람은 자기가 이러다 죽을 것 같아. 왜냐면 숨을 못 쉬니까. 그래서 진정제 주겠습니다.
그리고 천식 발작이 너무너무 급작스럽게 심하다면 뭐를 투여할 수도 있다? 에피네프린을 투여할 수도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천식은 낮에 심해요? 밤에 심해요? 밤에 심해요. 밤에 특히 더 심하거든요. 그럼 천식의 치료는 어떻게 합니까? 했을 때 중요합니다, 여러분. 천식의 치료. 자, 세 줄 여러분 꼼꼼하게 전부 다 줄을 그으면서 봐주세요. 설명 다 했던 부분이니까 한번 봐주시겠어요? 천식이 너무 심하다면 산소를 줄 수 있고요. 그리고 중요한 거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원인을 뭐라고 한다? 알레르겐이라고 합니다.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원인, 인자, 그거를 알레르겐이라 그래요. 그걸 어떻게 한다고요? 제거하자, 피하자 이거죠. 없애자. 그리고 또 가래가 분비물이 너무 많다면 일정한 체위를 취해서 중력에 의해 분비물이 잘 나오게 합시다. 그걸 뭐라고 합니까? 체위배액이라는 거죠. 또 이번에는 분비물이 너무 많아서 두드리거나 진동을 줘서 분비물이 잘 나오게 하고 싶어. 그건 뭐라고 합니까? 물리요법이라고 하겠죠. 그래서 체위배액과 물리요법도 하겠고, 또 습도도 제공하겠습니다. 그리고 또 금연하겠습니다. 담배가 안 좋겠죠? 금연하고, 그 다음에 과로, 피곤하거나 해도 천식은 심해지거든요. 과로 금지. 그리고 또 이때 과로가 정신적으로도 흥분해도 심해져요. 정신적인 피로 금지. 그리고 또 호흡기 질환과 접촉을 하면 이 사람은 기관지가 약하기 때문에 다른 데로 증상은 안 나타나고 자기가 약한 데서 증상을 나타내잖아요. 천식으로 바로 연결될 수 있으니까 감기 환자와는 접촉을 되도록 자제하라 그 말입니다. 알아두실 것. 자,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농흉 환자의 체위라고 돼 있죠. 자, 농흉, 흉강에 고름이 찼대. 그럼 고름이 찼을 땐 어느 쪽으로 한다? 감염된 부위 쪽으로 누워주는 거죠. 왜? 감염된 부위 쪽으로 누워야 분비물이 건강한 쪽으로 흘러 들어가지 않지.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 기관지 확장증이라고 돼 있죠. 자, 기관지 확장증은 기관지가 넓혀는 졌는데 탄력이 없이 넓혀져서요. 하나도 좋은 게 없어요. 그럼 기관지 확장증은 나타나는 증상이 어떤 겁니까? 기침을 엄청 심하게 할 거야. 그래서 토하듯이 하는 심한 기침을 심한 역행성 기침이라고 하겠습니다. 이거 해. 그 다음에 손가락 끝이 여러분 산소가 오랫동안 부족하면 손가락 끝이 곰봉 모양으로 바뀌는 거를 그 밑에 보시면 뭐라고 한다? 고상지두라고 하겠습니다. 적어놨죠 제가. 고상지두. 자, 요거를 볼 거예요. 손가락 끝이 동글동글하게 곰봉 모양을 하고 있는 거죠. 그거는 왜 그런 거다? 고상지두가 나타나는 원인은 만성적인 산소 부족 때문입니다. 자, 고상지두의 원인이 뭐다? 산소가 오늘 내일 부족한 게 아니라 만성적인 산소 부족일 때 나타납니다. 그러면 어떤 질환들이 나타납니까? 폐라는 말이 3개 들어갈 거야. 폐암, 폐농양, 그리고 폐기종, 하나가 더 기관지 확장증이거든요. 그래서 기관지 확장증일 때도 뭐가 나타난다고요? 고상지두가 나타난다고요. 자, 그 다음에 하나가 여러분 어떤 게 있냐면요. 자, 기관지 확장증 환자들은 객담이 엄청 많거든요. 근데 가래를 뱉었을 때 가래를 좀 놔두면요. 층이 한 패턴만 있는 게 아니라 층이 3가지 층을 이루고 있다. 그래서 어떤 데는 가래가 누런 가래가 있고 어느 쪽에 좀 놔둬보니까 한쪽에는 가래가 침가래 같은 게 있고 또 어느 쪽에는 피도 막 섞여 있는 거야. 어때요? 가래가 똑같은 게 아니라 누르면 누렇고 뭐 분비물이 어떠면 어떻고 똑같아야 되는데 성격이 다르게 한쪽에는 누런 가래, 한쪽에는 침이 막 부글부글한 가래, 한쪽에는 피가 막 부글부글 피가 섞여 있는 가래, 이런 식으로 3층형 3가지 패턴으로 가래가 있다.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한다? 3층형 객담이라고 합니다. 언제? 기관지 확장증일 때입니다.
되셨습니까? 그래서 3층형 객담 요 세 가지에서 심한 역행성 기침, 고상지두, 3층형 객담 하면은 뭐라고요? 3대 증상에 들어가겠습니다. 기관지 확장증의 3대 증상 봐주시고요. 자, 그 다음에 이번에는 마사지. 자, 여러분 마사지는 하지마 하는 거예요. 하지마. 마사지 하지마. 경련 있을 때 주무르지마 라고 했죠. 하지마. 그 다음에 동상 입은 부위도 마사지는 하면 안 돼요. 그리고 동상 입은 부위는 그러면 올려줘요, 내려줘요? 올려줘요. 그런데 마사지 하지 마요. 그 다음에 염자 입었을 때는요, 안정이야. 가만히 냅둬. 근데 막 마사지 해주고 움직이게 하고 걷게 하고 이런 거 좋다 안 좋다? 안 좋아요.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오랜 시간 누워 있어서 생기는 염증, 그걸 뭐라고 했다? 정맥염이라고 했죠. 또는 혈전성 정맥염, 같은 의미로 되셨습니까? 그럼 이때는 왜 하면 안 돼요? 피떡이 졌다잖아요. 근데 내가 마사지를 해주면 다른 쪽으로 이동을 하겠죠. 그래서 혈전성 정맥염일 때도 마사지는 하지 않겠습니다. 되셨습니까? 봐주시고, 그 다음에 그럼 동정맥류 있을 때는 마사지 했어요, 안 했어요? 마사지 했어요. 동정맥류가 있는 팔 마사지 해줬죠. 그죠? 마사지 했어. 그 다음에 여러분 아까 정맥류 같은 거 있을 때 이때는 어떻게 했어요? 정맥류 있을 때는 정맥염 있을 때요. 정맥염 있을 때도 마사지 안 했었어요. 그죠? 그렇게 마사지 하면 안 되는 거 알아두실 것. 자, 그 다음에 임신 중일 때 임신 말기에 다리 경련 나타나지. 다리 경련 있을 수 있죠. 그럼 이때 다리 경련 있을 때 주물러 주는 거 돼요, 안 돼요? 돼요. 그거는 발을 족배 굴고 족저 굴고 발등을 까딱까딱 위로 움직이고 마사지 해주는 거는 돼요. 자,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의식 수준 분류라는 말이 있죠. 자, 의식 수준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자, 이 부분은 여러분 눈도장으로 찍으시면 됩니다. 눈도장으로 한번 기억을 해봐 주세요. 자, 그러면 먼저 환자분 여기가 어딘지 아시겠어요? 어딘지 다 알고, 본인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? 이름도 정확하게 말하고, 여기 이 사람 누구예요? 하고 다 알아. 모든 게 다 알고 있어. 그런 상태는 의식 상태 중에서 뭐라고 한다? 적으셔야 됩니다. 명료라고 하겠습니다. 자, 명료는 정신이 또박또박 또렷또렷한 거, 그런 상태를 명료라고 하겠죠. 자, 이번에는 여러분 지금 상황 모습 아닌가? 여러분 지금 제 목소리 들리지? 내 목소리 들리죠? 들리는데 비몽사몽간에 들리지? 그래서 제가 여러분 하면은 또 눈도 떠. 그러니까 완전히 잔 건 아닌데 졸리는 상태. 자, 그런 상태를 뭐라고 하죠? 기면이라고 합니다. 적어두셔요. 기면. 그래서 환자 중에서 눈 떠보세요 이렇게 말하면 눈을 떠. 근데 가만히 놔두면 졸려서 눈이 스르르 감기는 거, 그런 상태를 졸린 상태 또는 기면이라고 합니다. 되셨습니까? 자, 상태가 더 나빠졌습니다. 자, 이번엔 어떠냐면요. 환자분 여기가 어딘지 아시겠어요? 이렇게 물으니까 여기 우리 집인가 병원인데, 집이지 아닌가? 헷갈려 하는 거. 지금 이 사람 누구예요? 하니까 첫째 딸인가? 아니야 셋째인가? 막 헷갈려 하는 거. 이렇게 뭔가 반응이 느리면서요, 뭔가를 물었을 때 이거였나? 이건가? 막 헷갈려 하는 거. 그래서 가벼운 의식장애, 가볍게, 심한 건 아니지만 가볍게 헷갈려 하는 상태, 그걸 뭐라고 한다? 창난, 또는 같은 말로 혼돈이라고 하죠. 창난, 적어두셔야 됩니다. 창난.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명료. 좀 잠이 와가지고 막 졸려하는 상태는 어떤 거? 기면. 약간 헷갈려하는 상태, 더 나빠진 상태는 창난 또는 혼돈. 자, 그 다음 여러분, 이번에는 코를 환자가 드르릉 골면서 한다? 골고 있다? 그래서 엄청 코를 골면서 누워있는데, 그냥 환자분 눈 떠보세요 하면은 눈 못 떠. 그냥 코 계속 고는 거야. 깊이 잠을 자는 것처럼. 그런데 내가 강하게 자극을 주거나 통증,
통증을 줬어요. 좀 이렇게 아프게 자극을 줬어요. 그러면 인상을 막 쓰면서 눈을 뜨는 거야. 인상을 쓰면서. 그런 단계는 뭐라고 한다? 혼미라고 합니다. 혼미. 혼미가 좀 어렵습니다. 혼미는 어떤 자극에만 깨어난다고요? 강한 자극 또는 강하게 아프게 했을 때 그런 자극에만 반응을 하는 거는 혼미라고 합니다. 그래서 대화를 계속 할 수가 없어요. 그냥 조금만 있으면 또다시 어떡한다? 코를 드르륵 골 거기 때문에 혼미라고 합니다. 자, 이번에는 그것보다 상태가 더 나빠졌어요. 그래서 스스로 어떤 동작을 하지는 못하는데 아픈 자극을 줬을 때만 아픈 자극을 줬을 때만 어떻게 한다고요? 키워드 반사적으로 움직이겠습니다. 그래서 아픈 자극을 주면 반사적으로 여러분 피하고 싶어 하지. 이렇게 막 꼬집었더니 하고 피하는 거. 그런 반사적인 모습만 보이면 그거는 뭐라고 한다? 반혼수라고 하겠습니다. 반혼수. 자, 그 다음에 반혼수보다 상태가 더 나빠졌어요. 그래서 어떤 자극에도 반사작용도 없어요. 모든 자극에도 반사작용도 안 나타나요. 자, 그런 상태는 뭐라고 할까요? 혼수라고 합니다. 우리가 흔히 코마라고 하죠. 코마에 빠졌다 이런 말 하죠. 혼수가 되겠습니다. 여러분 이런 거는 그래도 한번 좀 눈여겨보세요. 시험 문제에서 어떤 환자가 교통사고로 다쳐서 응급실을 내원하였다. 이 환자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더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. 그래서 환자가 강한 자극이나 통증을 주면 깨어나지만 대화를 지속할 수 없더라. 강한 자극과 강한 자극에만 깨어나더라. 이 산자의 의식 수준의 상태는 하면은 혼미. 반사적으로만 움직일 수 있다 하면은 반혼수. 그죠? 반응이 좀 느리고 가벼운 의식장애가 있다 하면은 창난, 혼돈. 정신이 또렷또렷하고 대답 다 하더라 하면 뭐예요? 명료라는 거죠. 그렇게 물어볼 수 있으니까 눈도장 찍어 주십시오. 봐주실 것.